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외국민 전형의 선발 인원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는 올해 입시가 아니고 내년도 입시죠. 내년도 입시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인원수의 변경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인원 변경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체능 계열의 방법이 변경됩니다. 첫 번째로는 음악대학에선 아예 선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고요. 그 다음에 체능 계열에서는 실기시험을 폐지해서 서류평가 100%로 선발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어, 서류 전형을 하고 난 다음에 실기시험을 준비를 해서 10월 달에 실기시험을 보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과정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크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인데, 인문사회 계열의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되고 이 공학 계열, 이공대 계열에서의 모집 인원이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3학년도, 즉 작년도 내용인데 아마 올해도 변동사항이 없을 겁니다만, 이 인원수가 지금 표시된 것처럼 계열별로 단과 대학별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5학년도가 되었을 때 지금 해당되는 과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보시면 문과대학부터 신과대학까지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변동사항을 보면 문과대학은 9명에서 8명으로 1명이 줄고, 상경대학이 2명이 줍니다. 그리고 경영대학도 1명이 줄고요. 그에 반해서 이과대학은 변동사항이 없고, 공대가 무려 9명에서 14명으로 5명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융합대학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과대학이나 인공지능융합대학이 6명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 그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향후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수가 이공대 쪽으로 훨씬 늘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사회과학대학부터 쭉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작년도 23학년도 선발 인원이고요. 25학년도에 어떻게 바뀌냐면 보시는 것처럼 음악대학이 일단 사라집니다. 음악대학이 사라지고 사회과학대학과 생활과학대학에서 2명 줄고 또 1명이 줄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활디자인학과가 이름이 통합디자인학과로 바뀝니다. 통합디자인학과로 바뀌면서 여기서는 어, 2명이 3명으로 1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음악대학이 1명이 줄지만 생활과학대학은 1명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보시면 인문사회 계열의 문과 계열은 1명이 줄지만 하스하고 융합과학공학부가 각각 1명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하스 계열에는 뭐 많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과들이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과들이고, 사실은 우리 사회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준비를 원하는 그런 과들이기 때문에 1명이 더 늘어난 것. 그리고 융합과학공학부는 말 그대로 융합적인 부분에서의 발전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1명이 늘어났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고요. 치과대학은 2명에서 1명으로 줄게 됩니다. 이 부분은 치과대학의 인원수가 준다는 얘기는 결국 치과 의사의 수요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자체 판단, 또는 치과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이 입시 결과, 즉 국가고시를 통과하는 그런 면에서의 약간의 문제점들이 좀 노출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노란색 부분이 2023학년도 거고요.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2025학년도, 즉 내년도에 선발하게 될 인원인데, 궁극적으로는 문과대학의 인원은 좀 축소가 되고 공대 계열, 그 다음에 IT, ISE, 하스 인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증가 때문에 아마 입시를 준비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공계 쪽으로 연대 한에서는 문호가 조금 열리는 것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인원을 늘려가는, 그런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수시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제 국제형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되죠. 국제형으로. 이 국제형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는 수능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국제형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던 학교 폭력 부분들이 평가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 뭐 우리 제후국민에서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방식이 바뀝니다. 이거는 수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시와 관련된 부분인데 올해까지만 해도 제시문 기반의 학업 역량 면접인데 반해서 25학년도부터는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면접의 주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참고하신다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닐까요? 이게 작년도에 연세대학교 재외국민 전형에서의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그룹으로 많이 작업을 하거나 또는 그룹으로 과제를 많이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슬쩍 이름만 얹어서 성적을 따는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괘씸하게 여기고 또한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문제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임승차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자가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즉, 아이들이 학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가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게 지금까지의 재외국민 전형에서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다른 대학에서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인공지능 기술, 이 기술에 대해서, 어,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시해드린 바와 같이 사고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견을 얘기했을 때 다른 쪽에 반발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토론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제시한다면 본인의 역량을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이 수시에서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수시에서 변형되는 문제가 재외국민 전형까지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미리 이런 부분까지도 좀 준비를 해준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즉 올해입니다. 올해 변경되는 내용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예, 치의예, 간호, 약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5급 이상의 성적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토픽 시험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연대의 경우는 토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도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꼭 반드시 이런 말들이 이제 꼭 명시된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토픽 시험을 보기는 많이 어렵죠. 네. 그 인터넷 시험이 많이 없고, 그리고 사실 접수하려고 보면 이 K컬처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토픽 시험을 보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한국에 나올 기회가 있다든지 또는 한국에 나올 어떤 이유가 있는데 토픽 시험 일정하고 좀 맞춰서 한국에서 시험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과를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은 토픽 시험을 좀 미리 준비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27일과 5월 29일에는 호치민에서 제가 입시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27일과 29일 나눠서요. 27일 날은 12년 특례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 면접을 실시했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29일 날 3년 특례는 이때까지 지원했던 지원율을 좀 분석하면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장소는 지금 보시는 그곳인데 새로 지어진 곳입니다. 이군 쪽에 있습니다. 이군 쪽에 있어서 찾아오시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사전에 미리 얘기를 좀 해주시면 신청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인원수를 좀 많은 인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좀 받아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유료 상담이 좀 필요하시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 카톡에 문의를 해주시면 더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 안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 설명에 관련된 부분들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